건강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는 바로 영양입니다. 영양은 우리 몸에 신체 에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신체 에너지는 우리 몸을 움직일 때 사용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바로 잠입니다. 잠을 안 자면 아무리 영양이 좋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잠을 통해 보충되는 에너지를 생명에너지라고 합니다. 생명에너지는 우리의 정신작용을 일으킬 때 쓰이는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수명은 이렇게 신체 에너지와 생명 에너지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강법은 운동을 통해 신체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로 인해 면역력을 증가시키며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통해 건강해지는 방법은 자칫 잘못하면 부족해서 미미해지고 또 과하게 욕심을 부려 많이 하면 오히려 더 늙거나 일찍 죽는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는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 방법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에너지는 생명에너지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하듯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반드시 생명에너지를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에너지를 움직이는 방법을 방중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체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운동법과 또 생명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중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잘 듣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영양분을 섭취하여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여 그 영양분과 산소가 결합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영양분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긴 에너지를 신체 에너지라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연료와 공기를 합쳐 에너지가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양분하고 산소가 합치면 에너지가 되는데 자동차는 연료, 즉 휘발유하고 공기가 합쳐지면 그것도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연료와 공기가 잘못 합쳐지면 매연이 되듯이, 지금 저 보시는 저 자동차에서 저기 나오는 게 매연입니다. 이쪽 차도 이 매연이죠. 이건 냄새도 나고 그렇죠. 저렇게 연료와 공기가 잘못 합쳐지면 매연이 되듯이 영양분과 산소가 잘못 합쳐지면 거기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 나쁜 균이 들어오거나 또 이물질이 생기면 활성산소는 그것과 결합해 균을 죽이거나 아니면 이물질을 제거하지만 균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을 때, 즉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몸에 DNA를 공격하거나 멀쩡한 몸과 결합해 암이나 그 밖에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DNA를 공격해서 이상이 생기면 그게 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멀쩡한 몸하고 결합하면 그것이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이렇게 활성산소가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뭐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치마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활성산소입니다. 우리 보통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거 빼놓고 거의 80% 이상이 다 활성산소가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 에너지, 즉 몸이 건강하면 그것을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나쁜 균이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이 함부로 우리 몸을 건드리지 못하지만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 몸은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만 그것들에게 침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병에 걸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어서 쫓아버리면 안 걸리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면역력을 키우려고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운동은 몸만 움직이면 모두 운동이지만 몸 움직이는 게 다 운동이에요. 운동이지만 그 중에 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은 바로 맨땅요법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렇게 맨발로 맨땅을 밟는 것이 맨땅요법입니다. 이쪽은 바닷가죠. 이 바닷물은 반드시 바닷물이 있는 곳을 밟아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그 모래보다도 바닷물을 반드시 밟고 지나다녀야 돼요. 맨땅요법은 맨발로 맨땅을 밟아주는 보행법을 말합니다. 가까운 언덕이나 또 바닷물이 있는 해변을 맨발로 걸어주는 것을 맨땅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맨땅요법이 어떻게 활성산소를 제거하느냐 하면 그것은 땅속에 무수히 많은 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땅속에는 전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높은 산은 안 됩니다. 예. 이런다 해서 여러분 또 막 등산 다닌다고 해서 높은 산을 맨발로 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맨땅이라도 높은 땅 속에 높은 산의 땅 속에는 자연전자가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는 많아요. 그러나 높은 산에는 자연전자가 없습니다.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벼운 언덕 같은 곳을 걸어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치는 번개는 번쩍하고 번개가 치면 그것은 구름에 모여있는 전자가 구름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구름의 위에 부분 양자가 있고 밑에 부분은 다 전자예요. 그게 그 위에는 양자 밑에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구름에 모여있는 전자가 건물이나 아니면 나무 위에 양자와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번개예요. 즉 전자가 양자를 만날 때 즉 구름 밑에 있는 전자가 끄트머리에 있는 건물 끝이나 이런 데 양자하고 만날 때 번쩍하는 기운이 바로 번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번개는 최소한 1초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 1초 똑딱 하는 동안에 50번 이상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초마다 50번 이상 벌어지고 있어요. 거의 하루에 한 14억 번 이상 정도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는 무수히 많은 전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번쩍하고 전자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구름 속의 전자가 번개를 통해 땅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몸에 좋고 또 비싸다는 건강식품은 대체로 땅속에 전자를 많이 함유한 식품을 말합니다. 인삼이 그렇고 또 고등어나 생선 또한 전자를 많이 받은 식품입니다. 이렇게 전기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전자가 아니라 이 전기에도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죠. 그 마이너스 전자는 몸에 해로운 겁니다. 전기에 있는 것은 그건 우리 몸에 해로운 거예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전자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전자를 나는 자연전자라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전자는 우리 몸에 해를 주지만 자연적으로 생긴 전자는 우리 몸에 이로움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속에 있는 전자는 우리한테 이로움만 줍니다. 이 땅은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입니다. 전도체라는 건 뭐예요? 철사처럼 전기가 통해요. 땅도. 우리 몸 또한 전도체입니다. 우리 몸도 철사하고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하는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땅과 만나면 땅 속의 자연전자는 우리 몸에 들어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자가 제거하느냐? 이 활성산소는 전자가 홀수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전자가 짝수로 이루어지면 그게 안정을 하는데 홀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자기 짝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자연전자 하나가 땅에서 올라와 활성산소와 만나면 그 활성산소는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이 돼서 오줌으로 나와요. 이것이 맨땅요법이 우리 몸의 질병을 없애고 또 아픈 몸을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맨땅요법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파동이 아니고 입자입니다. 파동은 순식간에 전달되지만, 파동은 뭐 1초에 30만 킬로인지 이렇게 순식간에 전달되지만, 입자는 하나하나 움직여 그 속도가 매우 느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차라 그래서 저 땅속에는 전자가 뭐 슉 하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래서 맨발로 맨땅을 걸을 때는 최소한 2시간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맨땅요법은 최소한도 2시간 정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바닷물은 그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은 염분도 많고 또 물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전달 속도가. 그래서 바닷물을 포함해서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어주는 것을 맨땅요법이라고 합니다. 자연전자가 우리 몸에 골고루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욕심을 부려 하루 종일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꼭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2시간만 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꼭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맨발로 맨땅을 밟을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왜냐면 우리가 맨땅을 밟으면 몸 안에 전자파도 다 빠지고 또 정전기도 빠지고 좋아요. 사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걸으면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가 몸에 많이 생기면 우리 몸은 쉽게 노화되어 일찍 늙거나 아니면 일찍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늙는 게 활성산소가 늙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집니다. 그 운동선수들 보면 몸은 뭐 건강했는지 모르지만 얼굴 보면 쭈글쭈글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일찍 죽습니다. 왜냐하면 활성산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처음 맨땅요법을 시작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땅을 밟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러나 맨발 학교 등 여러 단체에서 맨땅요법에 동참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효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맨발 학교는 교육자분이 교장으로 있어 많은 학교에 맨땅요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맨땅요법은 질병뿐만 아니라 집중력 등 학업 향상에 크나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졸렸고 그러면 데리고 나가서 운동장 가서 한 20분 정도 뛰고 들어서 하면 집중력이 더 세집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건강하다 하여 결코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도 일찍 죽는 사람 많아요. 특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요. 우리의 정신을 주관하는 생명 에너지 또한 원활하게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체 에너지뿐만 아니고 생명 에너지가 원활하게 작용을 해야 돼요. 신체 에너지는 영양이라는 눈에 보이는 입자와, 영양은 눈에 보이죠? 입자와 또 산소라고 하는 입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지만, 생명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에너지가 일으키는 작용이기 때문에 과학은 이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 에너지는 과학적으로 측정이 안 돼요. 우리 몸은 눈에 보이는 신체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에테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과학은 에테르체를 몰라요. 이건 지각 능력이 있는 사람만 보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즉 신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에테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테르체는 일종의 기로 만들어진 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리고 이 에테르체는 그 작용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쉽게 인식할 수 없지만, 무의식이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는 건
의식 활동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없으니까 인식이 안 돼요. 인식할 수 없지만 그 기능이 7가지가 있어. 그 기능을 통해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능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기능을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에테르체의 기능이 곧 영혼입니다. 영혼은 7가지 기능을 통해 우리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혼의 7가지 기능을 칠성자라고 합니다. 예, 지금 저게 칠성자입니다. 아시죠? 여기서 칠성자는 7가지 기능의 에너지 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샘이 칠성자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리고 이 성자. 왜 하필이면 또 이름이 성자냐? 성스럽다 이거예요. 성자. 왜 성자냐? 그 기능의 번민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성자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것도 저 칠성자 중에서 얻은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또 감정 등 모든 심적 장애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애를 받지 않은 상태가 즉 성자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 순수 에너지체다 이런 얘기죠. 결국 칠성자는 번민 상태가 아닌 순수 에너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에너지만 있을 땐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저것이 안에 들어가서 7가지 작용을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저기에 쓰여져 가지고 그때는 성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보통은 그렇게 성자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에너지로만 따지면 그게 칠성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칠성자의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칠성자가 뭐냐? 저 맨 위에서부터가 일성자예요. 자, 첫째, 제1성자는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의 그 이마와 사이 그 부처님 그 점인 부분. 제2성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계획하며 또 제3성자는 뭐에 있어요? 3성자는 레벨, 즉 적의 높낮이를 가늠하고 제4성자는 가슴에 있습니다.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에. 제4성자는 사랑을 느끼거나 사랑을 베풀며 또 제5성자 명치 부분에 있습니다. 제5성자는 감정의 영향을 받거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칠성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6성자는 단전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6성자는 용기를 내거나 또 원기를 회복하며 또 제7성자는 여러분들의 성기와 학문 사이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 제7성자는 아이를 만들거나 성적 행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칠성자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하고 상관없어요. 저건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저게. 아셨죠? 우리가 잠을 잘 때 머리 맨 윗부분에 있는 제1성자는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먹는 것만 있는 줄 알죠? 아니에요. 우주로부터 에너지 충전받는 게 저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충전받은 에너지는 제2성자를 통해, 두 번째 성자를 통해서 제7성자까지 모두 가득 채워집니다. 잠잘 때 제1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저렇게 에너지 샘, 저기다 일단 다 채워놔요, 저거를. 에너지를. 그리고 가득 찬 에너지는, 저렇게 성자에 가득 찬 에너지는 잠들기 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그 신경선을 따라 골고루 퍼집니다. 여러분들이 낮에 신경 많이 썼던 거, 거기에 전부 다 보내줘요, 그 에너지를. 이때 그 신경선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이미지, 그 신경 썼던 거기를 다시 자극하면 거기서 이제 이미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썼던 그 신경선에서 그 이미지가 바로 꿈입니다. 꿈. 그러니까 저기 들어갔던 것이 퍼져가면서 신경선을 건드리면 그때 나타나는 그 영상이 바로 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잠을 잘 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잘 때 깊은 잠에 2번 빠집니다. 뇌파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머리에 쓰고 잠을 자면 잠들고 난 뒤 얼마 후에 델타파 상태가 됩니다. 뇌파 델타파. 델타파라는 건 제로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몰라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이 델타파 상태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제1성자가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작용이 안 일어나요. 이때는 이렇게 제1성자가 에너지를 충전받아 각 에너지 삶에 가득 채워놓으면, 즉 7성자 안에 가득 채워놓으면 그 샘과 연결된 신경선에 에너지는 골고루 분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보다 신경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에다 전부 다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긴 시간에 걸쳐서 한 5시간, 6시간 동안 걸쳐서 그걸 보내줍니다. 근데 잠을 자꾸 조금 짧게 자는 사람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 자는 사람이 옛날에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4시간 잤다는데 그 조금 자는 사람은 보내주는 속도가 빨라진 것 뿐이에요. 그건 숙달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 샘의 에너지는 긴 시간에 걸쳐 낮 시간 동안 사용한 신경선에 골고루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에 다 퍼지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너지 샘에 있는 그 에너지는 썼잖아요. 그렇죠? 아까 채워놨던 것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기 직전에, 그래서 깨어나기 직전에 또 한 번 제1성자는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이 에너지는 잠에서 깨어나서 오늘 하루를 사용할 에너지입니다. 이제부터 쓰면은 그 에너지가 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에너지를 충전받기 전에, 그 에너지 충전받는 그 시간 전에 잠을 깨워놓으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떨떠름한 것이 잠을 안 잔 것 같은 이유가 바로 깨어나서 사용할 에너지를 충전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충전, 그 깨어나기 전에 충전받는 걸 못 받고 깨어나면은 막 떨떠름한 게 잠 안 잔 것 같고 막 밥맛도 잘 없고, 그리고 차 안에서도 또 내내 졸면서 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에너지를 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채워진 에너지가 바로 생명 에너지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생명 에너지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잠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체 에너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음식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생명 에너지는 잠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생명 에너지는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 개는 먹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먹는 개는 건드려도 됩니다. 잠자는 개를 건드리면 안 돼요. 아셨죠? 잠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단식은 100일 동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일 단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잠은 일주일만 못 자면 배고프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잠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잠은 생명 에너지를 우리 몸에 보충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경을 많이 쓰거나 문제가 생겨서 신경을 많이 쓰거나 또 누군가를 끔찍이 보고 싶을 때,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씩씩거릴 때 그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바로 생명 에너지입니다. 몸의 에너지가 아니고 생명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특히 성행위를 할 때 소진되는 에너지도 바로 생명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성행위를 할 때 그때 이제 하고 나면 힘이 빠지는 것이 생명 에너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동양의 한의학은 이 에너지가 제1성자로부터 제7성자로 내려가는 통로를 인맥이라고 하며, 그것을 인맥이라고 그래요. 1성자에서부터 7성자까지 내려가는 게 인맥이고, 또 7성자로부터 제1성자로 올라오는 통로를 독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에너지는 인맥과 동맥을 통해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동맥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도록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명에너지를 순환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면 몸의 신체 에너지가 순환이 돼요. 근데 생명에너지는 인맥과 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체 에너지는 운동을 통해 그 작용을 순환시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 에너지의 순환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생명 에너지 순환법은 몰라요.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는 흔히 제6성자를 단전이라고 하며, 왜 이 단전이라는 것은 다른
7개의 성자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몸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제6성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 뭐 뼈 안에 들어갔거나 어떻게 들어서 또 사실은 육체가 아니죠. 그건 어느 부위에 있는 것뿐인 거지. 근데 육체의 부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제6성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전이라고 하며 단전호흡을 통해 그 기능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단전호흡을 통해서 하면은 육성자가 강화가 돼요. 그러나 단전을 강화시켰다고 하여 단전호흡이 생명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하면 순환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건 순환이 안 돼요. 그러나 강해지긴 합니다. 예. 단전은 단지 생명에너지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제6성자를 원기의 샘이라고도 합니다. 제6성자가 7성자 중에서는 원기의 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생명에너지의 순환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걸 순환시킬 수 있을까요? 저 보이지도 않는 저 에너지를. 동양에서는 그 순환법을 방중술이라고 합니다. 방중술에 의해 생명에너지가 잘 순환되면 그것이 바로 장생술인 것입니다. 장생술. 장생술은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한 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기 위한 그 기법이 장생술이에요. 그리고 그 장생술이 바로 방중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방중술이에요. 결코 운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운동은 너무 많이 하면 일찍 죽어요. 에너지는 한마디로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을 합니다. 그게 에너지예요. 동양에서는 이 작용을 음양이라고 합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을 그리고 뻗어나가는 기운을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의 기운을 물, 또 양의 기운을 불이라고 합니다. 물은 음의 기운의 대표고 그 다음에 불은 양의 기운의 대표입니다. 역, 즉 주역 같은 것은 여자의 기운을 남자의 기운을 양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자의 기운은 물과 같아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며 남자의 기운은 불과 같아 뻗어나가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계속 급하게 뻗어나가고 여자는 앉아서 그걸 받아먹는 게 여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에너지는 잠을 통해 보충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 먹고 잘 잔다 그래가지고 순환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일단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긴 하지만 그 작용 또한 잘 순환되어야 우리는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잔다고 해서 순환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순환되는 건 그러니까 두 번째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명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방법을 방중술이라고 하며 방중술은 남녀의 기를 하나로 뭉쳐 남자와 여자의 생명에너지를 하나로 뭉쳐 순환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신체 에너지는 맨땅요법을 통해 순환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체 에너지는 맨땅요법을 해서 순환시키면 여러분들이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생명 에너지는 방중술을 통해서 남녀의 기를 하나로 뭉쳐서 순환시키는 방법이 방중술인데 그 방중술을 통해서 순환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기운은 물과 같아 남자의 불과 같은 기운이 들어오면 대부분 그 불은 꺼져버립니다. 예. 물 안에다 불 갖다 집어넣어봐요. 그럼 대부분 불이 꺼져버리죠. 그러나 꺼지지 않고 불이 오래도록 타오르면 이게 이제 방중술의 기술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고 오래도록 타오르면 물은 더워집니다. 그러죠? 물이 더워지겠죠? 끓이면. 이렇게 물과 불이 하나가 되어 끓어오르면 그 기운은 동맥을 통해 순환작용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남자의 동맥, 여자는 여자의 동맥을 통해서 순환작용이 일어납니다. 제7성자의 에너지가 동맥을 통해 제1성자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녀 모두 순환작용을 통해 오래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환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남자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남자가 오래 하지 못하고 일찍 사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정한다 그러잖아요. 남자가 사정을 하면 그 불이 꺼지는 거예요.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평균적으로 여자가 오래 살아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죠. 그 이유는 여자의 기운이 물과 같아 생명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그 전기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 에너지가 있는 그 전기가 있어요. 그 초점이. 그 여자는 안 잃어버려요. 그러나 남자는 불과 같아 사정을 하는 순간 불은 꺼져 그 전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잠을 자면 또 다시 생기기는. 그러나 그 전기를 자꾸 사용을 하고서 쓰면 전기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어딘가에서부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다시 생명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하여 깊은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성행을 하면 대부분 골아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잘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성교하는 횟수입니다.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몇 번 해야 된다, 몇 번 해야 된다, 오만 가지 소리가 많습니다. 어쨌든 다 무시하세요. 왜냐? 젊었을 때는 어떻고 늙었을 때는 어떻고 하는 사람은 방중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방중수를 모르면 그런 거 가지고 따져요. 성교 횟수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상관없어요. 거의 매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뭐 힘이 빠지거나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에너지만 잘 보충해주면. 굳이 시간을 밝힌다면 일주일에 5일 정도 해도 무방합니다. 예. 단 젊었을 때는 사정을 아껴서 해야 하며, 또 65세 이상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됩니다. 젊었을 때 너무 많은 사정을 하다 보면,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기가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7성자의 전기가 빠져 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남녀가 몸을 맞대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되 사정을 하지 않는다 하여 이것을 접이불루라고 합니다. 성행위는 하되 사정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을 접이불루라고 합니다. 접이불루를 우리 한국에서는 접하여 불루라고 합니다. 접한다 이거예요. 서로 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루, 사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행위는 하되 사정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접하여 불루는 다시 말하면 성행위를 통해 남녀가 생명 에너지를 순환시키되 그 전기를 소모하지 않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 전기를 소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젊어서 사정을 많이 하면 조로증처럼, 조로증이라고 해서 일찍 늙는 애들 같이, 조로증처럼 얼굴이 일찍 늙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정을 많이 하는 애들은 전기가 빠져가지고 걔네들은 얼굴이 쪼글쪼글해져요. 애인데 어른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같아요. 남자의 전기는 이렇게 사정을 억제함으로써 몸 안에 간직되는 것입니다. 사정을 하지 않으면 몸 안에 전기가 간직됩니다. 그 간직된 상태에서 접하여 분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야지 순환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목적은 순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때문에 전기를 보다 충실하게 간직하려면, 이 전기를 우리 몸에 충실하게 간직하려면 단전에 저 헥사곤 벨트, 이건 내가 만든 벨트입니다. 헥사곤 벨트. 이것은 그냥 일반, 겉보기엔 저렇게 일반 벨트가 생겼는데 저건 일반 벨트가 아니에요. 저 안에는 헥사곤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의 몸에 에너지를 뿜어줍니다. 단전에 헥사곤 벨트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것이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쪽 벨트는 잠잘 때 해도 됩니다. 이거는 고무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어요. 특히 여자들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헥사곤 벨트는 여러분의 전기를 보다 충실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걸 배우서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단전이 저절로 강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 이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오랜 시간 성행위를 하되 사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에너지 순환을 통해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성행위는 이렇게 오랜 시간 즐기는 것을 통해
순환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리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크게 먹고 순환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성에 대한 집착보다 건강을 위해 즐기는 성행위가 여러분의 생명에너지를 보다 충실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에너지의 순환을 통해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보통은 우리가 생명에너지를 잘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에너지는 이게 과학적으로 측정이 안 돼요. 그러나 생명에너지가 우리한테 신체 에너지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또 잘 순환시켜서 그래서 오래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